미국과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정부와의 협상 끝에 곧 풀려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체포된 우리 국민들 조만간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진 어쩔 수 없이 구금시설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들은 현지에서도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곳에 수용돼 있습니다. 구금 기간이 얼마가 되든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워실의 벽지가 벗겨졌고 검은 곰팡이가 선명합니다. 지난 2021년 미국 국토안보부가 조지아주의 포크스톤 이민자 수용시설을 불시 감사했을 때 확인된 열악한 모습인데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붙잡힌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현재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2021년 이 시설을 점검하면서 개미, 각더기 등 벌레가 청궐한 숙소,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기와 세면대, 곰팡이가 가득한 환풍구와 샤워실, 망가진 채 방치된 매트리스 등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수감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수감자에게 부적절하게 수갑을 채우고 소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일부 적발했습니다. 해당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일부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번 대규모 체포작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시설이 비인간적인 환경과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을 가진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의 향기가 좋다면서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 점령 종식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대 수천 명이 가두 행진을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단속한다며 주 방위군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시내에 배치하자 현지 시각 6일 시민들이 대규모 반발 시위에 나선 겁니다. This is our home. We need to fight and we need to resist. And we don't need the National Guard or ICE, especially on our street and our neighborhood. 같은 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도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의 군대는 없다, 추방을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트럼프 타워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억류된 조지아주에서도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민 단속국은 조지아에서 나가라면서 반이민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하는데도 트럼프는 시카고, 보스턴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조짐입니다. 오히려 SNS에 추방의 향기가 좋다며 시카고는 왜 국방부가 전쟁부로 불리게 됐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 정다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구금자 이 석방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정 기자, 이틀 만에 협상 타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서울, 조지아, 워싱턴 외교 채널이 총동원됐습니다. 협상의 핵심은 석방 후 자진 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반이민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자칫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추방 또는 이민 재판 대상이 될까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설치해서 구금자 면담과 현지 당국 협상을 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오늘 오후 4시쯤 전격적으로 석방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미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네, 미국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었으면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건데요. 장기화할 조짐이 보였던 사태가 이틀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건 사실상 한국 길들이 기용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측에선 한국인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걸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태에 제보자를 자처한 미국 극우 성향 정치인은요. 한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조지아 주민 일자리 창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단속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조지아주 SK 이노베이션 공장 건설 현장을 상대로 체포 작전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를 받아 근무하던 한국인 13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그러면 또다시 일어난 겁니까? 네, 미국은 적법한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일하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속속 실현해오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적법한 비자 발급 절차가 생각보다 길고 또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국내 인력을 투입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 출장자의 비자 체계 등을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최근 큰 틀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연결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는데요. 미국이 우리 정부,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이번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실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협상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군요. 전세기로 오기 전까지 현재 그 현장에서 구금되어 있는 이분들의 상태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오늘 구금자 가족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로 소식을 알게 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구금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일부 구금자는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용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밝은 현지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수감된 인원이 워낙 많아서 아직 신원 확인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수감은 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석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아직 완전히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보니 가족들은 마음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소식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죠.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자, 미국과의 석방 교섭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의 석방 교섭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과의 협상 끝에 곧 풀려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7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이어온 한미 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충격파는 여전합니다. 미국과의 교섭은 끝까지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한미 관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정상들이 앞에선 웃었지만 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미국의 진짜 의도는 뭔지 하나하나 확실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배터리 건설 현장을 단속하며 우리 국민 300여 명을 구금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깜짝 발표를 한 것으로 외교부도 직전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석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출장자의 체류 지위 등을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애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오릅니다.
미국 정부 최고위층과 만나서 이 막판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재입국이 사실상 재항되는 이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석방되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미국과 교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1차적으로는 석방 교섭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기로 모두 데려오려면 적어도 미국 연방정부 최고위층 장관급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 카운터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면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직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소지해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 방식을 최우선 순위로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이어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최소화한 이유이기도 했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렇게 석방 교섭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교섭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현지에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걸로 보이는데요. 조아라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아라 특파원,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 뉴욕은 이제 7일 일요일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반나절 전인 토요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조기 석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서울의 대통령실과 외교부, 워싱턴 DC의 대사관과 조지아 현장 대책반이 각각 역할을 나눠 미국과 소통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섭이 마무리 단계긴 하지만 다 끝난 건 또 아니라고 하던데 앞으로 뭐가 더 남아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남았다는 설명인데 우리 국민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만큼 법적인 구제 절차 마무리 등 한미 고위급 간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 송환을 위한 전세기 편성 등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당초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된 겁니까? 네, 정부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 설명대로 전세기를 통해 송환한다면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이 되는 만큼 우려는 대체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현재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상태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어떻습니까? 네, 조지아주 현장 대책반을 통해 들어보니까요. 대체로 안전한 상태에서 신원 확인 등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책반은 당초 일요일인 오늘 나머지 200여 명과의 영사 면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과의 이 교섭 상황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미국에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협상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금자들의 조기 석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서울의 대통령실과 외교부, 워싱턴 DC의 대사관과 조지아 현장 대책반이 각각 역할을 나눠 미국과 소통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격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정 기자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실과 외교부까지 나서서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좀 보이는데 협상이 또 다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남은 절차, 남은 중요한 사안은 뭐가 더 있습니까? 네, 행정 절차가 남았다라는 설명인데요. 우리 국민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만큼 법적인 구제 절차 마무리 등 한미 고위급 간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 송환을 위한 전세기 편성 등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미국 측 고위급과 직접 만나서談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단독 보도로 알려드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방미길에 올라서 마지막 행정 절차, 그러니까 교섭 마무리 짓고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그러기 위해서 방미길에 올랐다 이렇게 보도해드렸는데 당초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들려오는 게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 재입국이 좀 힘들어진다, 제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합니다. 정부 설명대로 전세기를 통해 송환된다면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이 되는 만큼 우려는 대체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추방이 될 경우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해서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속 부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금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열악하다, 곰팡이도 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구금자들 상태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조지아주 현장 대책반을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대체로 안전한 상태에서 신원 확인 등에 응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제가 오늘 구금자 가족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황을 들어보니 뉴스로 소식을 알게 된 뒤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구금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회사에서 아직까지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밝은 그 현지 법조계 관계자들에게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수감대 인원이 워낙 많아서 아직 신원 확인을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대책반은 당초 일요일인 오늘 나머지 200여 명과 영사 면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뭐 수일, 뭐 많게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상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궁금한 건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뭐 70년이 넘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긴급하게 아주 대규모로 이 이민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뭘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에도 이 예외가 없다라는 걸 이번 조치로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도 반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동맹국인 한국을 향해서 그것도 글로벌 기업을 향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동맹국도 예외 없이 이 반이민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이런 메시지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미 관세 협상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이 된 이후에 직후에 이런 일이 이뤄졌고 또 이번 조치가 이틀 만에 이 석방 타결이 있었던 걸 봤을 때 결국에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길들이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인다는 게 저희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이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보자를 자처한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에. 이 정치인이 제보를 한 이유, 뭐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왜 이 공장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치인이 직접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문제 삼아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수사 당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태를 제보자를 자처한 미국 극우 성향 정치인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조지아 주민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아서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현 장관이 가는 만큼 미국의 최고위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우리 정부도 힘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떤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도 오늘 같은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기업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문제,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이 비자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건데,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현재 판단이기도 합니다. 네, 정다은 기자와 아는 기자에서 미국과의 교섭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